이번에는 파인스크립트에서 쓰이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인스크립트에서는 덧셈, 뺄셈이라는 연산을 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곱셈, 나눗셈, 나머지가 우리가 평소에 쓰던 기호랑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키보드에 실제로 나눗셈 기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돼서 키보드에서 저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잘 찾아보시면 저 세 개의 기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술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연산도 있습니다. 자, 크다, 작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연산의 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다, 같지 않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같다라는 거는 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학에선 는 하나가 같다였지만은 여기 스크립트에서는 는 두 개가 같다인 겁니다. 는 하나는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비교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연산은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만 가능합니다. 산술 연산 같은 경우에 1 더하기 2를 한다는 거는 3이 나오겠죠. 근데 1 더하기, 자, 저기 지금 보면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그럼 저건 숫자 2가 아니라 문자열 2니까 1과 문자열 2를 더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비교 연산도 동일합니다. 2가 1보다 크다, 숫자끼리 비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자 2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에러가 납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2가 1보다 크다라는 거에 대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 그거를 스크립트로 우리는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true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크립트 안에서는. 그럼 대체 저 true가 무엇이냐? 자, 저 true는 불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불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자료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true, false, 참, 거짓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다, 아니다, 혹은 yes or no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자, 트레이딩뷰로 들어와서 방금 배우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미드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로우 저가와 하이 고가를 더한 거를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얘가 지금 로우 더하기 하이를 먼저 하고 2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이를 2로 나눈 다음에 로우랑 더할 겁니다. 이건 이제 스크립트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수학 시간에 배운 연산자는 항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학책을 펼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괄호로 감싸주겠습니다. 괄호로 감싸주면은 여기가 먼저 연산이 끝나고 나서 다음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애매하게 뭔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를 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럼 걔를 먼저 계산을 끝내고 다음 연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미드 프라이스로 플랫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미드 프라이스가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우와 하이를 반으로 나눈 미드 프라이스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불자료형이 있었죠. true, false, 참, 거짓, 그렇다, 아니다, yes, no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체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디케이터 펑션 안에 사실 오버레이라는 입력값이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버레이가 아니다, 오버레이 no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tru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오버레이 yes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오버레이 yes를 했을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add to 차트를 누릅니다. 왜냐면 원래 지표랑은 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add to 차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버레이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오버레이는 차트를 이 지표를 차트의 안에 같이 겹쳐서 그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가 false일 때는 따로 이렇게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오버레이를 true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오버레이가 같이 이 캔들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겹쳐지게 그려지는 거겠죠. 자, 다음은 사망 조건 연산자 턴어레이 어쩌저쩌고 엄청 긴데요. 너무 용어에 빠지지 말고 저거는 그냥 조건에 맞는지 체크하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연산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3항인 겁니다. 3개의 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라는 여기다가 이제 비교 연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써주고 이게 맞으면은 양봉이 실행되는 거고 이게 아니면 틀리면은 음봉이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망 연산자 조건에 맞는지 체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실제로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양봉을 의미하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이상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연산을 했을 때는 당연히 맞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맞기 때문에 true가 있을 때는 양봉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검사할 때 비교 연산이 지금 틀렸죠. 종가는 시가보다 크지 않으니까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제 음봉이 실행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망 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사망 조건 어쩌고 저쩌고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이 같은 리플 차트고 오른쪽도 같은 리플 차트인데요. 우리 한국은 양봉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음봉색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외국은 양봉을 이렇게 녹색 비슷한 걸 하고 그리고 음봉을 이렇게 빨간색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업비트 색깔로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 트레이딩 뷰에 있는 색을. 그래서 업비트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클로즈가 오픈보다 클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작가보다 종가가 커진 상황에는 이제 양봉인 거죠. 그래서 양봉 색을 우리는 레드 빨간색으로 할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사망 조건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 거죠. 아, 시가보다 종가가 크다? 그러면은 양봉 레드색을 넣고 음봉은 블루색을 넣어라.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업비트에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업비트 컬러에 계속 검사를 하면서 이 색깔이 다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고 바로 한번 플럭 캔들이라는 펑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 차트상에 이 캔들을 그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거냐라고 해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컬러만 바꿔주겠습니다. 컬러는 해서 여기에 우리가 만든 업비트 컬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고 에루트 차트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버레이가 true이기 때문에 지금 겹쳐져서 그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차트를 한번 안 보이게 해볼게요. 여기 눈 부분을 누르면은 하이드 감출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차트는 사라지고 내가 새로 캔들을 그린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업비트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색을 가졌죠. 음봉일 때는 블루가 들어갔고 양봉일 때는 그리고 레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장이 왜 이렇게 구데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망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와 같은 산술 연산, 그리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와 같은 비교 연산, 그리고 사망 조건 연산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체크해서 맞으면 뭐가 틀리면 뭐가 실행됐던 사망 조건 연산,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논리 연산 조건문을 배울 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